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생마다 중요한 집중의 시기가 있다라는 얘기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끔 보면 사람들이 특히나 뭔가 되게 특별히 뭔가 잘해본 적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지금 현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무언가를 재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이 꼭 보여지는 모습 외적으로 그 뒤에서 이제 무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되게 등한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 검사로 잘 나가고 변호사로 잘 나가는 사람들, 저는 옛날에 고시촌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정말 그 사람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때부터 뭐 공부 빡세게 하고, 그리고 고시촌 분위기 자체가 공부에 특화되어 있어서 지금은 또 분위기가 달라졌을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아직 사법고시가 사라지기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했어요. 피 튀기고 치열하고, 사람들 다 트레이닝복 입고 그냥 계속 책 들고 다니고 그 안에서 계속 공부하고, 물가는 좀 저렴하게, 그리고 잠깐, 그리고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게임하고 막 이렇게 노는 것도 많이 발달돼 있고 딱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밥 먹으면서도 책 계속 보고 그렇게 몰입해서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뭐 변호사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수입료 엄청 많고 막 보면 되게 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봐도 의사들이 직접 유튜브 운영하는 거 되게 많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들이 지금은 멋있겠죠.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고 그러면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뭐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도 많이 받죠. 근데 뭐 제가 뭐 그분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제가 20대 때 진짜 개빡세게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시기들을 한번 조명을 다시 해보면 너무 서러운 경험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렇게 살았지만 평생 그렇게 될 거란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시기가 되게 길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삶이 너무 이제 고단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견딜만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생에서 작은 승리를 반복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승리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승리들이 하나씩 되면서 이제 인생이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1년 전에 했던 그 노력들이 지금 현재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하는 노력들이 그 내후년에 당연히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건 저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연속적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뭐 36살, 37살의 제 나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고, 그런 소중한 시기, 그리고 사실 20대 때만큼의 체력이 되지는 않아요. 그때는 사실 뭐 정말 지금보다 더 빡세게 개발을 해도 몸이 그렇게 그 데미지가 많이 오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살려고 운동을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고, 운동을 안 하면 절대 풀리지 않는데, 그때는 그냥 한숨 자고 나면 다시 회복돼서 코딩하고 막 그런 게 되게 잘 됐는데, 어쨌든 제가 워낙에 좀 히키코모리적 성향이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집 밖을 나가는 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여행 가는 건 좋아했는데, 그것도 이제 가도 이제 뭐 관광지나 조금 돌고 이제 호텔방 안에서 있고 막 이런 편인 성향이다 보니까, 게으르고 생각 많고 막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 무언가에 몰두해서 제가 무언가 하는 거에 좀 오타쿠처럼 하는 게 되게 익숙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암울한 삶을 만들어낼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나름대로 내공이 단단하게 있던 거예요. 저는 제가 10년 동안 개발 경험을 쌓고, 그리고 10년 경력자로서 처음에 그 팀노바를 창업을 할 때, 그러니까 10년, 제가 30살에 이걸 창업을 했으니까 30살에 이거를 하고 지금 37살에서 이제 8년차가 됐는데, 이렇게 그때 10년 동안 한 경험으로 지금 커리큘럼을 설계를 했고, 그 커리큘럼을 설계한 거 단순히 저는 그 당시에도 어떻게 했죠? 제가 개발도 10년을 하긴 했지만 강의도 1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간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면 너무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좌절도 많이 겪고,
그러니까 남들은 겪지 않는 좌절이겠죠. 왜냐면 그 직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겪어보기 힘든 좌절이거든요. 근데 사서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꼰대들이 젊어 고생 사서 한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꼴보기 싫어하긴 했는데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진리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사람들이 많이 좋게 봐줘요. 그래도 어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여러분들 이제 30대 후반, 저는 이제 3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런 나이가 되면은 더 잘하기만 해야 돼요. 사람들도 그걸 원하고요. 그러니까 더 실수를 하면 안 되고 더 잘해야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있어. 20대 막 후반 선생님이야. 좀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 누구나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나이대가 있으니까 완벽하다는 생각 안 하죠. 그런 20대 막 중후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마스터라는 칭호를 주고서 그 사람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업무적으로 가장 꽃을 발하는 나이는 저는 40대 한 초중반 정도가 아닐까. 그런 분들,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의사들도 거의 최정점에 서는 게 30대 한 중후반부터 거의 이제 40대 한 중반까지 그런 정도 의사들이 뭐 실제 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아직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이 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막 눈도 침침하고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경험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한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들도 똑같다 생각해요. 어떤 의사들은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언제 보면 아냐면, 어떤 의사들은 장비에 대한 공부를 거의 안 해.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최신 장비나 이런 원리들, 기존에 있던 단점을 극복한 장비들을 이렇게 가져온 거를 이제 젊은 의사들 또는 한 40대 초중반이 되는 의사들이 막 설명을 할 때, 동네 병원 가면 그런 장비에 대한 언급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예전 장비를 막 쓰는 그런 곳들이 쉽게 이제 분간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기존의 이제 방식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동네에서 쓰는 그 장비를 거기서 그대로 이제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이래서 좀 이렇게 의사들 중에서도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진료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어요. 입술에 이렇게 뭐 각질층이 나와서 막 포다이스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각질이 이렇게 막 허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입술에 박혀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포다이스반이라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치료 방법이 이거는 되게 되게 사람들이 많이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각각의 치료 방법도 다른데, 그건 완전히 옛날 방식으로 치료하게 되면 CO2 레이저라 그래서 막 그거 점 빼는 거 있죠. 그 기기로 그냥 막 지져버리는 방식인데, 그거는 나중에 흉터 생길 수도 있거든요, 부작용이. 근데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좀 이렇게 핫한 데는. 근데 그런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좀 뭔가 이제 그 기기에서 뭐 아그네스인가 뭐 그런 레이저를 국내에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도 확실히 그 레이저 자체의 원리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피부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한 사람들이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발 쪽도 그래요. 기존에 있던 기술을 좀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기존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많은데, 그런 게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캐치를 하려면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실제 그냥 동네에서 적당히 해도 피부과는 되니까, 일반 진료 적당히 보는 걸로도 어느 정도 되니까,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곳들은 특정 이렇게 어떤 시술에 있어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금 뭐 학원이든 아니면 개발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그 나름대로 조용히 그것만 몰두하는 시간이 각 부분마다 있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가진다고 해서도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요. 얘는 이렇게 화면이 자꾸 이렇게 시뻘겋게 되냐. 이거는 좀 커스텀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만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얘가 막 지 맘대로 막 계속 바꿔요. 눈에 안 좋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이제 보면은,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어떤 그런 친구도 있어요. 살면서 뭔가 지대로 안 해본 친구들이 여기서 인생 갱생한다면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뭐 바꾸겠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인생극장 같은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꼭 와가지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 뭔가 몰입해서 제대로 해서 내가 뭔가 잃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그래요. 근데 그 몰입해서 무언가 얻어지는 경험, 그러니까 팀노바에서 굉장히 막 고졸에다가 막 뭐 할 때마다 그 한국이란 친구 있어요. 그 친구도 그 삼수 정도 하고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못 가고 자기가 가려는 분야 못 가고 그냥 삼수해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다른 거 방황하다가 이제 팀노바에서 개발하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왔는데 지금은 엄청 상프로로 잘 나가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보면 성공의 경험이 그 친구를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전만 해도 많이 힘든 경험을 많이 하다가 처음으로 팀노바 졸업하고 고연봉으로 내가 원하는 연봉을 제시해서 회사를 가는 경험,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인정받고 굉장히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듣고, 그러면서도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내가 성공적으로 해나가면서 작은 승리들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팀노바에서 그 친구가 정말 하는 동안 그 친구 굉장히 빡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팀원들이 다 그렇게 졸업을 하겠지만 저는 그 몰입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만 푹 빠져 있다면 천재가 아니어도 꽤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이제 제 이론적인 것들, 그리고 제가 10년 팀노바 하기 전에 10년 정도 해오면서 그 여러가지 그런 실험들, 저는 굉장히 사람들 관찰을 많이 하고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 INTP 자체가 그런 성향이래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되게 굉장히 이렇게 관찰하는 게 되게 발달해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공부해온 그 많은 것들을 그 교육학에서 많이 말하는 그런 이제 몰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깔아주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건 게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보상의 경험을 주는 거. 근데 그 보상의 경험이 제가 주는 뭐 사탕 하나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열심히 했죠. 2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그 졸업할 때 멋지게 이제 날개를 펴고 날아가야 되죠.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제가 만든 시나리오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예전에만 해도 뭐 너무 힘들고 그러면 눈물 흘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좀 일기 이기 때 되게. 근데 그 친구들보다 지금 팀노바 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마음가짐이 굳게 먹고 오더라고.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그런지 마음가짐이 굳게 먹으니까 뭐 그런 친구들은 없는데, 옛날에는 막 눈물 뚝뚝 흘리는 친구도 많았어. 일기 이기 때. 그게 이제 이렇게까지 힘들지 몰랐던 건 그런 느낌이죠. 근데 어떤 분야든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살면서 그런 힘듦을 겪어본 친구들은 그러니까 뭘 하든지 그런 되게 힘든 시기가 있다는 걸 아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학력이 좀 좋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잃어본 적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전교 한 10위권 안에 드는 것만 해도 남들 놀 때 못 놀고 남들 재밌는 게임 할 때 나만 못하고, 나는 맨날 학원 가야 되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문제 막 외워야 되고 오늘은 졸라 막 몸살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경험을 10대 때 해본 친구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경험을 되게 못 해본 거야. 그리고 이제 SNS나 어떤 커뮤니티로만 열심히 하는 느낌만 배운 거야.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다이어트 느낌으로, 그러니까 다이어트 이론을 공부는 많이 해서 다이어트 이론은 빠삭한데 실질적으로 다이어트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기본적인 피지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피지컬은 만들 수 있다, 근육처럼. 근데 근육이라는 게, 근육이 찢어지면서 세포가 재생되면서 그 근육의 그 범주가 커지는 거죠. 사이즈가 커지는 건데, 그렇게 이제 근육이 커지려면 한 이틀 정도 피부 재생 시간, 이렇게 근육 재생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이제 고통의 시간, 근육통이 있거나 그런 시간들을 못 버티는 사람들 보면 기본적으로 뭔가 제대로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못해 게임이라도 정상급으로 올라간 친구들은요, 교육을 시켜보면은 그 게임 하다가도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가 한 번씩 있거든요. 남들한테 지기 싫어서. 그런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되게 하찮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뛰어난 친구들이나 잘하는 친구들을 단순히 공부를 잘했다는 것, 그 주입식 교육을 잘 외웠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무언가에 몰입해서 집중해 본 적이 있는가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가 봤을 때 틀린 적 한 번도 없고, 그 사람은 실제로 현업에 갔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봉과 인정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그냥 지잡대, 소위 말하는 지잡대고 그냥 그지 같은 대학교 나왔다고 소위 남들이 무시하는 그런 학교 나왔는데, 내가 얘 딱 보자마자 야 너 되게 똑똑하다 이런 얘기 한 적 되게 많아요. 이건 아마 졸업생들 되게 잘할 거예요. 너 뭐야? 이러면서 너 그니까 되게 흥미롭다. 이걸 진행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너 이 부분이 왜 흥미로웠던 거야?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제가 그렇게 몇 명 찝는 애들이 있어요. 저 진짜 똑똑하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학력이 뛰어나진 않은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그 능력 발현했을 때 그 디테일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천재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 많은 친구들의 잠재력을, 잘 못 키워준 거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드는 게 핵심이고, 이런 어떤 교육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친구들의 의욕도 끌어내주고, 멘탈 나갔을 때 끌어당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좋은 보상까지 얻게 되는, 업계 가면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뻐하고, 많은 대표님들이나 많은 선배 개발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이런 경험들이 다 쌓여야 이게 완벽한 개발자로 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얻으려면 그 얻는 사람들, 팀노바도 결과만 보고 오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결과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란 걸 꾸준히 얘기를 해도 그냥 저희 가면 5천 이상 받나 보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과정들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남들 놀 때 못 놀잖아. 그럼 얼마나 슬퍼요. 나 같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아니 뭐 SNS에서 친구들 보면은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다니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교수 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거의 1년을 더 공부했어요. 교수 그 쌍놈 새끼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학사 때부터 나와서 박사까지 이미 나와서 지금 교수가 된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도 보면은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나 이제 노력하는 게 지겹다 그러더라고, 걔가. 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막 진짜 그 정도로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교수 임용이 굉장히 이렇게 바로 되는 경우가 많이 없대요. 근데 뭐 어떤 심한 경우 5년 6년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풀려가지고 바로바로 교수 임용이 된다는 거는 결국엔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친구가 5년 동안 그렇게 진짜 나 죽었어 하고 공부만 했대요. 연구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결과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전문직들 보면, 의사들 보면 뭐 자기 개원이 하고서 돈 이제 잘 벌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때 멋있는 거지, 사실 의사들도 보면 그 레지던트 할 때까지만 해도 별로 안 멋있어요. 별로 안 멋있어요. 그 되게 맨날 이렇게 쫄려요. 왜냐면 내가 갑상선암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할 때 거기 이제 레지던트 의사분들이 있어요. 저 담당으로 막 해주고, 제가 제 쓸데없는 경험을 얘기해주자면, 내가 이제 막 살도 찌고 그때 운동도 안 할 때니까 막 몸이 졸라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은 되게 이렇게 몸살 기운 같은 게 확 생겨요. 그걸 열심히 걸어야 그게 좋아진대요. 폐가 쪼그라들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모르겠고 빨리 그 뭐지, 해열제 놔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지금 제 나이보다도 훨씬 어렸을 것 같아요. 한 32살 돼 보이는 그 이제 그 두 여자 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막 저를 설득하고 막 그랬는데, 저 힘들다고. 막 기침만 해도 여기를 째잖아요. 여기를 째가지고 하니까 막 가래 같은 거 나오든지 뭐 이러면은, 기침 한 번만 하면 졸라 아파요. 여기가. 미친 줄 알았어. 여기가 막 아직 수술 부위가 막 이렇게 아물지 않은 상태니까 막 기침 한 번 하는 게 막 진짜 너무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거기 이제 의사 쌤들 있잖아요. 되게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그 의사쌤들은 당당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면. 근데 그 의사쌤들 나이 많은 그런 교수 선생님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 레지던트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학생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니까 눈치 엄청 보고 막, 저 예전에 그 예비군 갔다가 이제 오는데, 저는 택시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군 올 때, 그때 혹시 뭐 택시 타고 가실 분 있으세요? 저 어차피 혼자 타든 둘이 타든 똑같아서. 그리고 같이 이렇게 분대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손드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의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레지던트셔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올 때 그냥 잠만 자고 싶대. 게임 좀 하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훌륭한 의사가 되셨겠죠. 그게 벌써 5년 전이니까. 의사가 돼서 지금 어디 가서 떵떵거리며 사실 텐데. 그러니까 전 그래요. 뭘 하든지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요행으로 부자가 되려고 한다든지 요행으로 어떤 특정 전문가가 돼서 이렇게 그 진입장벽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말 10년 동안 저는 진짜 이 과외하면서 정말 서러웠던 경험도 많고, 제가 10년을 그렇게 살면서도 존중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경험도 많았고, 막 개발 지금 안 끝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따가 또 과외 가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 눈치도 보고 막 퇴근하고 과외해주고 그 다음날 그 바로 퇴근도 못하고 다시 회사 들어와가지고 막 개발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저는 이제 살면서 고단한 고생을 많이 해봤어요. 20대 때.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많이 하고 그때만 해도 그게 끝일 줄 알았지. 근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더라고. 결국엔 그때 만든 프로세스로 지금의 많은 친구들을 교육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아마 많은 교육기관에서 미스테리 할 거예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저게 뭘까? 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제가 했던 그 고생들, 그리고 각각의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웬만한 고생들, 개발하면 웬만한 고생들은 제가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대부분 해봤을 경우가 많아요. 진짜 20살 때부터 정말 20살이면 얼마나 만만합니까? 그러니까 꼰대들도 엄청 싸웠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막 돈 뜯기기도 하고 소송도 걸려보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회사들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연봉이 있잖아요. 3,600대 3,800대로 보낼 때보다 지금 5,000 이상으로 보내는 회사들이야 훨씬 좋고요. 어떤 법적인 문제도 안 생기고 진짜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여러분들 진짜 높은 급수에서 놀아야 돼요. 제가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높은 급수에서 놀아야 되는 이유.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만약 당신이 적당히 먹고 살고자 한다면 개발자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란 직업은 깊이감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디테일들이 정말 많은 시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발자가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그 돈의 규모로 전문직을 자꾸 정의를 내리니까 저는 사실 되게 어이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깊이 있게 얼마나 많이 하냐가 핵심이라면 의사들 못지않게 열심히 한 개발자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 개발자분들은 진짜 존경받아 마땅하고, 지금 하다못해 의료기술 자체도 개발자들이 주도하는 기술로 의료기술이 더 가성비 있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는 의료 쪽에서도 개발 절대 무시 못하는 시장이고, 그래서 많은 의사들도 실제로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서 그 의사들이 직접 창업하는 그런 스타트업도 엄청 많거든요. IT 쪽으로. 근데 정말 그 깊이 있는 개발자들은 정말 그 가치가 웬만한 그런 의사들 못지 않는데, 이제 의료 쪽은 그렇게 전문직이라 인정받고, 이제 개발자들 깊이 있게, 근데 이제 편차가 크죠.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분야를 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좀 이렇게 되는 그런 쪽이 전문직이라고 사회적으로 이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이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해도 일정 수준 이상 진짜 깊이 있는 개발자분들은 의사 못지않게 공부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진짜 존중받아 마땅하고, 그분들은 충분히 뭐 벌이나, 아니 그렇게 하다가 보통 개발자들은 개발자 임금으로 의사만큼 받기보다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CTO가 된다든지 뭐 지분의 가치나 이런 걸로 큰돈 버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업을 차려가지고 큰돈 버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무튼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 그쵸? 근데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린 건 개발자의 최장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꿀릴 필요도 없고, 여기 별로면 바로바로 옮길 수 있고, 여러분이 잘하면 갈 곳은 진짜 지천을 널렸어요. 잘하는 개발자는 절대 갑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갑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진짜 멋지게 살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예요. 의사들
의외로 되게 계층이 되게 강해요. 거기가 자기 혼자 개원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은 게, 그 의사들 보면은 서로 선후배 이런 게 되게 강하고, 그래서 막 서로 연결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 개원해서 자기 그 병원 개원해가지고 자리만 딱 잡고 있으면 또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선후배 그런 게 되게 강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특히나 이제 종합병원 레벨에서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금방 잘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국내에서 특정 어떤 암 쪽에서 뭐 나름대로 이제 손꼽히는 뭐 그런 의사한테 들은 얘기고, 굉장히 그 병원에서 굉장히 핵심 이제 의사 선생님이죠. 그런 분들이 해준 얘기니까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제가 이러기 전에 옛날부터 알던 분이에요. 옛날부터 알던 분인데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디테일로 보면 진짜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많아요. 진짜 우리 학창 시절에도 개고생해가지고 의대 들어가고, 그리고서 20대 때 개고생해가지고 한 20년을 그냥 다 갈아 넣어가지고 의사 된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개발자는 좀 더 큰 세계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막 의사들은 평균적으로 부자인 거지, 그 IT 쪽은 진짜 제대로 풀리면 인생 한 방이 있거든. 물론 그 과정이 진짜 개고생을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뭘 하든 개고생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 고생이 있다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